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근데 주식시장 그렇게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 있는 것 같아요. 뭐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올랐다가 지금 좀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고, 그런데 또 주식시장은 금리에 따라서 또 상승하고 하락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다가도 지금 금리가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또 주식시장은 또 한번 하락을 하거나 또 상승을 하거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시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안정은 취해졌는데, 이제 미국 연준에서 뭔가 돈을 다시 걷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어제 파월 의장이 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또 언급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또 한번 하락하는가 했는데 그래도 많이 적응을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지수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개별 주식이 뭐 음 여러 가지 각자 좀 상승한 종목도 있고 하락한 종목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볼 때 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매를 요즘에 많이 하지는 않아요. 매매를 많이 하지는 않고 좀 기다리는, 좀 어느 정도 성장주 가치주도 나누지 않고 어 두 개를 굉장히 밸런스 있게 가져가면서 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잘 기다리시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미국 주식 시장은 한국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무엇이 얽혀 있냐면, 미국 주식시장 안에는 미국 시민들의 연금, 그러니까 노후 자금이 거기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그런 드라마나 이런 정치 드라마나 이런 걸 보시면, 미국에 정치하는 분들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관심과 주식 시장을 지키려고 하는 엄청나게 큰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드라마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 미국 전체가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정책을 필 거고, 계속해서 연준이 도와줄 거고, 그리고 시민들의 또 돈도 자금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가셔야 뭔가 리밸런싱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어느 정도 좀 박스권에 있다가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왜 박스권에 있냐면, 뭔가 혁신을 일으켰던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언택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고, 또 연기금이 계속해서 한국 주식 시장의 비율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비율을 줄여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오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없으면, 우리가 개인으로만 뭔가 수급을 가져가면 어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조금 힘들어요. 뭔가 이 새 주체, 그러니까 외국인, 그리고 기관, 그리고 개인, 이 세 주체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수익을 내줘야 주식시장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좀 매도를 한국 주식을 줄이는 상황이 있고요. 외국인들이 조금 투자하기 힘든 상황은 뭐냐면, 환율이 너무 높아요. 지금 환율이 떨어져야,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로 가야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는 왜 안 떨어지느냐? 바로 개인들 때문이에요. 개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사주고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거고요. 오늘도 3,000포인트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024거든요. 오늘 금요일이에요. 3,024를 지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개인이 사고 있는 거고, 오늘은 외인이 조금 많이 사고 있네요. 그다음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외인들은 한국 주식 투자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어쨌든 올해 매도세를 가지고 가서 한국 주식을 줄여야 내년에 다시 한국 주식의 비중을 조금 늘려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은 계속해서 살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자금이
부동산이나 다른 곳에서 주식 자금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 겁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은 올해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큰 박스 P 안에 있다가 내년에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은 또 다른 얘기예요. 개별 종목은 또 다를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개별 종목도 있으면 어느 정도 내려가는 개별 종목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바벨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대형주를 좀 가져가시고 중소형주를 또 한쪽 편에 또 가져가시는 게 밸런스 있게 가져가시는 게, 그리고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밸런스 있게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어, 기다려야죠. 지금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무언가 매매를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 종목들이 얼마나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에 문제는 없는지 계속해서 조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고, 좀 주식시장하고 저는 요즘에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녁에도 좀 일찍 자려고 하고 주식시장 안 보려고 하고 낮에도 국내 주식시장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조금 떨어져 계시고 자기가 선택한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그냥 온전한 믿음,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히 알고 정확히 그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어줄 수 있을지를 감시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애플과 삼성전자 그리고 아마존, 엔비디아 제일 비중이 높고요. 나머지는 중소형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저는 계속 이렇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조금 기술주를 줄일까도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주가 어쨌든 올해 점프가 있을 거고 내년에 더욱더 큰 점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당주도 좀 가져가야 되지만 기술주도 비중을 줄이지 않기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계속 가진 않아요. 상황이 바뀌면 내 결정도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결정을 했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들 개인화에 맞춰서, 여러분들 개인 계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언제나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시고 투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유튜브에 언제나 텔레그램 주소 올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들어오시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고 또 블로그에 오셔서 글 확인하시고 또 제가 쓴 책 여기 있죠? 여기 제가 쓴 책도 참고해 보시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